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애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25년 1월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에 4등급 차들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게 4등급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3등급 디젤 차량을 하나 이제 구하려고 경매를 오토마트에 가서 받았죠. 근데 차를 요즘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스차나 휘발유차가 좋은데 경비는 여전히 그런 차들이 가스는 좀 적게 들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는 많이 들거든요. 연비도 좀 다르고 특히 장거리 뛸 때는 디젤 차량이랑 휘발유 차량이랑 차이가 좀 나고 그런 면들도 있고 또 차가 저렴해야 되고 유지 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야 되니까 고배기량은 좀 어렵잖아요. i40이라고 현대에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수출하려고 전략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엔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GDI 엔진, 가솔린하고 디젤 U 엔진을 사용하는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GDI 엔진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만 킬로 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피스톤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딸그락거리는 소리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작살내버릴 수도 있고 진짜 그 차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엔진인데 그거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 제가 잠깐 올려가지고 한번 보시면 할 거예요. 근데 디젤 엔진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굉장히 안에 그 고가의 부품이 많습니다. 그 고압 펌프부터 시작해서 인젝터, 그 DPF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진짜 억소리 나거든요. 근데 이 차들이 또 그 유엔진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게 뭐 고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차들이 보면 고배기량의 고출력을 내는 차들이 이 온도도 높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가혹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차들은 고장이 나면 진짜 대형사고 잘 나는데 그냥 살살 끄고 다니는 그 저배기량의 디젤 차량을 장거리로만 운행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이라면 큰 문제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i40이 많이 팔린 차는 아닙니다. 많이 팔린 차는 아니지만 엔진 자체는 그 유엔진을 쓰기 때문에 뭐 i30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하거든요. 거기 사용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엔진 자체가 1700cc, 2000cc, 뭐 1600cc 이렇게 사용된 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호환되는 부품을 웬만하면 살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좀 지나도. 그리고 디젤 차들이 오랫동안 이제 많이 장거리를 탄다고 하면 오랫동안 타도 사실 크게 문제 되진 않거든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정비 때문에 그 폴리텍 대학교에서 교육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이후는 웬만하면 제가 이제 정비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할 수가 있어서 직접 이제 수리가 손보면서 그렇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만 조금 써주면 이게 그 대형 사고도 잘 생기지도 않아요. 차들이 대부분 차들이 그렇죠. 이제 i40이 좀 저기 아반떼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이게 공간도 그렇고 뭐 좀 하체가 좀 단단해서 승차감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저냥 실용적으로 끌고 다니는 데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디젤 차량이 싸거든요. 가격이. 뭐 가격만 저렴하다면 사실 뭐 그 수리비 웬만큼 들어가도
그 수리하면 되니까 손 한번 보면 이게 보통 한 4, 5만 정도 때마다 이게 한 번씩 다 뜯어가지고 확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때 보면은 사실 크게 문제 생겨 있는 것도 없어요, 별로. 차근차근 안에 꼼꼼하게 손을 봐야 되죠. 일반 상사에서 개인 거래나 일반 상사에서 잘 하지 않는 거는 여기서 뭘 산다고 해서 사후 보장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큰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개인은 그냥 닥치고 사는 거고 공정하게 다들 생각하는 가격으로 쓰고 그 차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경매받은 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거죠. 그게 제가 이 차를 타는 이렇게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를 충분히 타고 다시 되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래된 차를 사니까 가격이 낮고 오래된 차를 사니까 되팔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기 폐차 같은 거 있으면 조기 폐차로 폐차시키거나 아니면 충분히 타고 폐차장에 가서 그냥 폐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이 차를 운행을 많이 합니다. 차에 대한 거는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내 차가 좋아서 좋은 차는 꼭 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 차에 돈이 들어가는 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면 되고 유행이 별로 상관이 없고 항상 운행만 잘 되면 저는 뭐 웬만큼 이렇게 차가 험하거나 오래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끌고 다닐 때 매번 문제를 느낀다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끊이지 않는 고장이나 아니면 심각한 고장이 생기버린 경우. 디젤은 차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냉간시에는 시동 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시동이 팍 걸리는지 첫 번째 그걸 시동을 걸면서 그걸 알 수가 있고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한 몇 분, 한 5분 정도 이렇게 10분 이래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엔진오일 주입구 있죠. 캡을 열어가 뒤집어 보면 차가 큰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차들이 노란색에 가까운 밝은색에 그게 새까맣게 타거나 그랬으면 차는 열받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새 거라면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그 캡을 잠그는 데 이상이 없으면 그걸 사람들은 잘 교환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교환해 놨는 차는 중고차는 별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엔진 소리가 균일한지 보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배기구 있죠. 그 배기구에 매연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그 마우라 뒤편에 카본이 많이 이렇게 끼어가 있거나 손을 넣어가지고 돌렸을 때 긁으면서 돌렸을 때 거기 새카맣게 묻어 나온다든지 하면 DPF나 연소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젤 차들은 무조건 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제일 바로미터예요. 디젤 차에. 그리고 나머지 오일 누유 같은 경우에도 무슨 누유나 누수 같은 게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든지 그러면 수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금량이 굉장히 많죠. 부분적으로 오일이 빠져나와 있다든지 냉각수가 흐른다든지 하면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살 때 보통 10년 정도 좀 지나고 나면 계약차들은 10만에서 15만 뭐 달려줘야 되거든요. 주행 그 거리가.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 많이 안 달린 디젤 차는 시내에서만 운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보면 골치 아픈 일들은 사실 거기서 다 그런 차들이 주행거리가 짧은 그런 오래된 차들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라면 휘발유차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GDI는 진짜 가솔린도 무시 못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함정이 있어가지고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경미장에 경기 북부 차고지에 이제 갔거든요. 그 차를 이렇게 한번 보고 중간에 끌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주행했을 때 연비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영상이 시작됩니다. 이 수리를 꽤 오래 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꽤 오랫동안 했고 지금 원하는 작업들은 일단 다 어느 정도는 되고 지금 주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좀 된 전에 일이에요. 여름에 이거 고친 차 얘기거든요. 이게 이 차와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수리를 한 두 달? 아니,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한 기간으로 보면 한 2달 정도쯤 되고, 그 작업량이 꽤 많은 작업량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난 찍은 영상을 지금 정리해서 올리는 겁니다.